내일 4월 29일 무명전설 10회가 정식으로 방송됩니다. 제작진의 발표에 따르면 방송 시간은 기존 9시 40분에서 9시 10분으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방송 시간도 무려 180분으로 확대되면서 이번 회차의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 한 번으로 결승 진출 탑10을 결정하는 유일한 회차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들은 탑10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고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성리와 장한별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예고편은 절대 결과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성리와 장한별 모두 위험에 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단서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본 결과 저는 장한별이 결승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고 확신합니다. 반면 성리는 조금 더 불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리는 항상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단지 많은 팬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이번 준결승의 본질이 시작됩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이미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14명이 올라왔고 7개의 1대1 한곡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긴 7명은 바로 결승으로 직행합니다. 하지만 진 7명은 끝이 아닙니다. 패자 부활전으로 내려가고 그중 단 3명만 살아남습니다. 결국 4명은 이 한 회차에서 탈락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미 절반은 무너진 상태로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패배가 누구에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가장 강한 선택을 했습니다. 성리와 하루를 붙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입니다. 결승에서 만나야 할 두 사람을 준결승에서 먼저 충돌시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성리는 지금까지 대중투표에서 가장 강한 참가자였습니다. 팬덤의 힘, 인지도, 무대 위 존재감까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 하루는 다른 방식으로 올라온 참가자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패라는 흐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디션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서사가 됩니다.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는 곧 시청자의 몰입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이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유의 님이여 님이시여. 이 곡은 단순히 고음과 성량으로 밀어붙이는 곡이 아닙니다. 감정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리는 순간 장악력과 카리스마에서 강점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무대를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곡은 그 방식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는 감정을 끌고 가는데 강점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끝까지 흐름을 유지하고 듣는 사람을 놓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차이는 이번 대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고편 속 성리의 눈물이 중요해집니다. 성리가 울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눈물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성리가 결승 직행을 확정짓고 감동으로 울었다면 제작진은 그 장면을 본방의 클라이맥스로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예고편에서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동을 미리 나눈 것이 아니라 불안을 먼저 던진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성리가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 하나로 이번 회차의 긴장감이 완성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리는 하루에게 패해 패자 부활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있던 참가자가 가장 불안한 위치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성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성리가 흔들리면 시청자는 더 이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제작진이 원하는 긴장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리는 탈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싸워야 합니다. 패자 부활전이라는 구조는 단순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라는 요구입니다. 특히 성리처럼 당연히 올라갈 사람으로 여겨졌던 참가자는 이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한 번의 흔들림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성리가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올지는 이번 준결승 이후 가장 큰 변수로 남게 됩니다. 이제 장한별과 한가락을 봐야 합니다. 장한별의 눈물은 성리의 눈물과 결이 다릅니다. 장한별은 지금까지 상승 곡선을 그려온 참가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회차가 지날수록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오디션에서 가장 무서운 유형은 처음부터 완성된 참가자가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참가자입니다. 장한별은 바로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매 무대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시청자의 인식을 바꿔왔습니다. 한가락은 결코 약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안정감이 있고 무대에서의 무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준결승이라는 구조에서는 안정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무대에서는 상승 흐름을 탄 참가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한별의 눈물은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이기고도 웃지 못하는 사람의 눈물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미 이전 회차에서도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누군가의 탈락이라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서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한가락의 눈물은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무대에서 두 사람이 모두 울었다면 그것은 같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겨서 울고 한 사람은 져서 웁니다. 이 감정의 비대칭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장한별이 결승 직행을 확정짓고 감정이 터졌다면 한가락은 그 순간 패자부활전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대결을 연결하면 이번 준결승의 큰 흐름이 완성됩니다. 하루는 성리를 넘고 결승으로 직행합니다. 성리는 패자부활전으로 내려갑니다. 장한별은 한가락을 꺾고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한가람 역시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구조가 맞다면 결승 진출자의 구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하루는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장한별은 다크호스를 넘어 핵심 경쟁자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성리는 가장 큰 변수로 남습니다. 이것이 이번 준결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10명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우승 후보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성리를 넘는다면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장한별이 한가락을 넘는다면 그는 더 이상 상승형 참가자가 아니라 완성형 후보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성리가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남는다면 그는 가장 강한 서사를 가진 채 결승에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10회는 결과보다 흐름이 중요한 회차입니다. 누가 이겼느냐보다 누가 어떤 위치로 이동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리는 흔들리고 하루는 올라가고 장한별은 자리를 잡습니다. 이 세 사람의 움직임이 결승의 판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예고편에서 드러났습니다. 눈물은 감정이지만 오디션에서는 결과보다 먼저 도착하는 신호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의 눈물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